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예, 지난 거래일에 미증시 낙폭이 정말 컸고 어제 우리 시장도 낙폭이 꽤 컸습니다. 이제 FOMC에 대한 우려감을 미리 반영한 건지 공개되고 나서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밤 공개된 2월의 FOMC 의사록 주요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국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좀 달렸습니다. 사실 나머지들은 다 아실 것 같고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유럽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평가했다는 부분,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전망했다라는 부분 정도고요. 금융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가계대출의 질이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다. 이런 코멘트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가 2%죠. 이쪽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 확실히 물가가 잡힌다. 이런 하락의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긴축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원 PC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2025년 정도 가야 목표치에 좀 근접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2월 FOMC 의사록은 2월 초에 회의를 해서 다 작성을 했고요. 그때 바로 파월 의장이 다 발표를 했죠. 거의 모두 발언에서 이 의사록을 읊다시피 하면서 그 뒤에 코멘트들 주목을 다 받았습니다. 그걸 2월 2일인가요? 당잠사 때 다 정리해 드렸고요. 공개만, 문서로만 이날 한 겁니다. 이제 해석 과정이 조금 혼란스럽긴 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거의 상승 쪽으로 기울이면서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중간에 의사록이 발표되자 하락 전환되는 흐름. 근데 의사록 잘 보니까 예상 밖의 쇼크 수준, 예상을 빗나간 정도의 해석을 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보시면 그 이후에 그 매물의 공방이 좀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긴축은 긴 시간 동안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다시 부각되면서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만 금리의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진 게 나스닥 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나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애플, 테슬라 대표적으로 지수 기여도가 높은 성장주들이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하방 요인이라고 하면 긴축 우려인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앞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다. 피봇 가능성이 적다. 이런 부분인데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상방 요인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번에 25bp 인상에 동의했다라는 그 문구가 알려지면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긍정평가가 모아졌습니다. 일부 몇몇 아주 소수의 의원만 50bp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25bp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사실 FOMC는요. 369, 12월 점도표 공개되는 그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 지금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보는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8% 급등이고요. 장 마치고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도 예상을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퍼런스 콜 제가 이제 듣다가 왔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거의 AI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1월 26일 당잠사 화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AI 개발 쪽을 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팅, 데이터 센터 다 필요한데 그걸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AI의 수혜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일찍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 점을 계속 엔비디아 쪽도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 컨퍼런스인데 생성 AI, 메타버스 등의 최신 기술을 다루는 GTC 2023 개최 예정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 연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의될 것으로 이때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전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제 반도체 편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생성 AI 밸류체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구조도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과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 클라우드와 툴링 컴퍼니, 그리고 아래로 가면 반도체입니다. 위쪽이 서비스의 개념이고요. 아래쪽이 이제 인프라의 개념입니다.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오픈 AI, 챗GPT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떻게 쓰면서 맛깔나게 사용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죠. 클라우드 쪽 보면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들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신입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거의 이쪽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아래쪽에 인프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GPU 쪽이 엔비디아, AMD, 그리고 NPU 쪽이 구글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인텔이 여기 있고, 그 후순위로 가야 이제 메모리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요게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이해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레포트 한 170여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크게 연산과 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질 수 있는데, 먼저 실적이 잡힐 만한 부분이 연산이 상단입니다. 생성 AI 시장이 빠른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 전망이라고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연산작용을 하는 CPU 생각을 하실 텐데, CPU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GPU가 뜨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무수히 많은 수의 코어 구성으로 병렬 방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I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GPU의 강자가 엔비디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분석이 많이 되고 있고요. NPU라는 게 새로운 AI 전용 반도체들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다른 방식의 반도체들을 다른 칩메이커들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보시면 프로세서 연산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필요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D램에 저장돼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이 연산 반도체가 이제 연산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지금 당장 AI라고 하면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후에 후순위로 주목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많은 기업들이 AI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연산 반도체가 먼저 필요하고, 이게 대중화되면서 많이 깔리고 그 이후에 실적이 잡히려면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AI 반도체는 메모리 수급판도 흔들기는 어렵다고 삼성증권에서는 커버하고 있고요. 시장 성장 지금 초기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절대 수요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미래 수요에 미칠 파급력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새로 전해져온 AI 관련 이슈들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기업이 챗봇 사용 규제에 하나둘씩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AI는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직장 서류 작업도 학교 숙제도 챗봇을 이용해서 제출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미국의 출판사는 AI가 쓴 소설 뭐 1시간, 2시간면 뚝딱 소설 한 편은 나오기 때문에 이 접수가 워낙 많이 접수가 돼서 이 서버가 다운될 정도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존 챗GPT의 저자, 공동저자 전제책이 지금 200권 이상이 된다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겠죠. 오답 문제도 지난번에 있었고, 비용 문제라던가 표절, 윤리 등의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보안 관련해서 미국의 이 금융권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JP모건에서 직원들한테 챗GPT 사용하지 말라고 규제를 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간밤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JP모건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예방적 차원으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고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밖에 버라이즌 등의 통신 기업들도
챗GPT 사용, 이 AI 사용 좀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객 정보나 소스 코드 유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에서 AI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기회 요인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챗GPT에 대한 비용은 순차적으로 감소할 거고 성능은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 기업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각축전이 활발한 현재 구간입니다. 이전에 쭉 전해드렸었던 소식인데 그냥 그 순차적으로 제가 표를 작성을 해봤고요. 7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 검색 엔진 엣지 웹브라우저에 챗GPT 탑재한 것을 발표하자 모든 기업들이 다 놀랐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픈 AI,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는 이 회사에서 유료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미 이제 수익 구조가 잡히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개발을 위해서 투입 비용이 지금은 더 크지만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구글에서는 AI 플랫폼을 발표하기도 하고 며칠 뒤에 그 초기 버전 시험에 대해서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마트폰용 AI 탑재 빙과 엣지를 또 공개하는 움직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AI 기술을 공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네이버랑 똑같은데 저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 다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챗GPT에 뛰어든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어니봇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이 유사 플랫폼 출시한다는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두가 마침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큰 호평을 이끌어냈는데 이 지금 실적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이후에 또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이런 AI 관련 기사들이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테마 섹터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큰 틀에서 오른 기업들, 오른 섹터는 소재, 인공지능, 의료 플랫폼입니다. 알루미늄, 리튬, 화학 섹터의 강세도 이날 두드러졌고요. 반도체 소재 일부 기업, 그리고 보안 관련 기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음식료 쪽은 허쉬 등의 종목 여전히 52주 신고가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요즘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음식료 쪽, 농업 비료 쪽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우리나라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하락 상위는 기름의 약세의 영향, 석유, 가스 이쪽이 좀 약했고 산업용 로봇 등 그 전날 워낙 급등을 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용 로봇 테마의 상승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포함된 기업은 아니지만 하나의 이슈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빼서 정리해봤습니다. 아마존에서 원 메디칼 기업을 인수한다고 예전에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인수를 완료했다고 간밤 보도가 됐습니다. 원 메디칼이라는 기업이 멤버십 기반의 1차 의료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크의 기술, 인공지능, IT 기술이 이런 의료 기업과 농업 기업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시라는 부분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이죠. 당잠사 때 그 AI와 관련된 부분들 쭉 정리해드렸는데 그 자료 정리하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CES에서 이번에 놓지 말아야 할 5대 트렌드 안에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 농업혁명, 테크혁명 이런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쪽 보시면 노인을 위한 의료기술 쪽, 그리고 가정용, 소변 분석 등 장 운동 소리를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기술 개발, 이것은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이제 B2B에서 B2C로 이동을 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부분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어제 또 정부의 발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 옮겨서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전히 뭐 AI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IT와 헬스케어의 결합, 이 부분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이 24시간 영상상담 비대면 진로센터에 대해서 구축을 지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어제 시간 외거래에서 관련 원격 의료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한가로 바로 직행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들 종목은 아마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키워드로 우린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이 AI라든지 테크와 기존 산업의 결합 부분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14일에 정리해드린 국내 AI 관련 상장사 부분 다시 한번 쭉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AI 기반의 헬스케어 쪽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들어가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커버 리스트입니다. 그 안에 이제 기업으로 보면 루닛이라는 기업의 평가가 굉장히 좋고 앞으로 이제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뭐 AI와 엮여 있는 기업들 아마 이제 친숙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MWC에 대해서 화요일 날 같이 좀 체크해 드렸는데요. 이곳에서도 화두는 AI, 로봇, 가상현실이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국내 국토부 산업부 일정도 로봇, 인공지능 일정이 유독 많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정이 3월 초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산업부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전해지는 정책 발표가 있을 겁니다. 연결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그때 같이 말씀드린 로봇 키워드, 이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봇 가운데 실적이 먼저 잡히기 시작하는 쪽이 부품이라면서 이 세 종목만 딱 체크해 드렸는데요. 어제 아주 공교롭게도 SBB테크가 상한가 근처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수주 소식이라든지 실적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 수치를 계속 좀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로봇의 부품이 국산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고요. 미국이나 일본 거 대체해서 우리나라 이 제품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또 어제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또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한 가지의 또 다른 키워드가 인프라라는 점일 겁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는 가운데 이들 종목들은 그래도 굉장히 잘 버텨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요거 전일 등락률로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현대일렉트릭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시장 대비 굉장히 크게 아웃퍼폼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와 맞닿아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이 관심도가 많아서인지 또 간밤 기사가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전동차도 잭팟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해드리면 현대로템에 대해서 호주 전동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다는 지금 보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어제 그 공시를 했습니다. 기업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호주 전동차 공급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종 확정이 된다면 관련 내용 공시를 전할 예정입니다. 즉 지금은 협의 중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 하지만 없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 컨소시엄 구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후의 방향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모가 또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소식이 현실화된다면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철도 테마가 또 엮여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기업을 또 보신다면 서암기계공업, 마침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고 전년 대비 실적의 성장세가 또 눈부셨습니다. 이 기업은 현대로템의 철도 기업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많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